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진행을 맡은 김진중 기자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역개발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되며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추진돼 온 동대문구 답심리동 간대매공원 일대가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 주민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 26.9%의 토지 등 소유자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신통기획 사업 추진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동대문구 답심리동 471번지 간대매공원 일대.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사업 추진을 두고 구청 앞에선 찬반으로 나뉘어 집회 시위가 벌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지역에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헐값 보상으로 원주민이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며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한 것. 결국 간대매공원 신통기획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간담회공원 일대의 정비계획 추진 여부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 조사 결과 반대 동의율이 26.9%로 요건을 충족하여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가 25% 이상일 경우 취소할 수 있기 때문. 동대문구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반대율이 26.9%로 이반 취소 여건에 해당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던 답심리동 471번지 일대는 올해 12월 28일부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건축행위 제한은 각각 내년 1월 3일과 1월 18일 해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는 고도 제한과 같은 도시계획 규제로 그동안 개발이 쉽게 추진되지 못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화곡동을 비롯해 노후주택 정비가 지역의 수건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최근 새로운 모아주택 시행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강현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520-3번지 일대.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주택 대상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기존 모아주택으로 선정됐지만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됩니다. 사업 여건이 좋지 않아 지역 자체적으로 실행되기 힘든 지역이 대상입니다.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을 비롯한 사업 과정이 지원되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선정된 대상지는 모두 10곳, 화곡동과 등촌동 일대입니다. 화곡동 354번지 일대는 5곳을 포함해 8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등촌 2동 일대 5곳도 지정됐습니다. 13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입니다. 서울시 전체 21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서울 강서구에 집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어떤 부분이 바뀔까? 먼저 노후주택 정비 면적이 기존 2만 제곱미터에서 2배 증가한 4만 제곱미터로 확대됩니다. 또한 용도 지역이 상향됐을 때 모아타운 일대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주는 비율도 완화됩니다. 기존엔 용적률이 높아지면 증가분의 절반가량이 기부 체납으로 할당됐지만 그 비율이 30%로 줄어드는 겁니다. 나머지는 공공기관이 부담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합 설립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강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도 제한이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업 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좀씩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서울시는 올해 선정된 대상지를 중심으로 내년 1월 조합 설립 등의 본격적인 계획 수립 지원에 나섭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 설계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또는 내후년 사업 인가를 통해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의 첫 삽이 떠졌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컨벤션 센터와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 일대가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 서울역 북측에 위치한 복내동 일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이 지역을 개발해 35층 규모 국제 컨벤션 센터를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번번이 좌초됐다가 2021년 개발 계획안이 세워지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향후 이곳에는 강북권 첫 대형 컨벤션 센터가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복합 쇼핑몰과 오피스, 호텔, 문화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연면적 34만 제곱미터로 지하 6층, 지상 39층 규모의 건물 5개 동이 들어서며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 개발 사업으로 서울역 일대가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명동, 을지로, 광화문 등 주요 관광지와 연결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동, 을지로, 동대문 등 주요 중구 도심 지역 및 관광지와 시너지를 일으켜 중구 발전에 큰 파급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울역의 상징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고 중구 지역 경제의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는 이번 개발 사업을 허가하고 540억 원의 공공시설 기여금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도시계획 시설 설치 기금을 조성해 주민 편의시설과 지역 인프라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북구의회 특별조사를 통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인사평가에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점수가 누락되거나 평가자 서명이 없는 서류가 나온 건데요. 구의회는 구청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진행된 강북구의회 도시관리공단 특별행정 사무조사. 해당 조사에선 공단 인사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개별 평가서에 점수가 누락되거나 평가자, 확인자의 서명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상임이사가 평정도 않고 이사장님도 평정을 안 한 것을 가지고 서열표를 만들었어요. 승진 후보자 명부. 이거 가지고 인사위원회 엽니다. 그래서 승진이 됐어요. 24년 1월 1일자로. 그런데 이를 두고 최근 부임한 상임이사가 문제를 키우지 말자고 언급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평가가 무효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며 작은 데이터 오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제를 키우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고 직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는 구의회에 출석해 인사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공단 이사장의 발언과 비슷합니다. 최종 결정권자 이사장님이신데 이 승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죠? 저는 밑에 로데이터라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로 생각하고, 제가 3급 4급에 대해서는 직접 인사팀을 불러와서 이 데이터를 체크했기 때문에 그 점수를 그대로 근무 평가에 옮겨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그 점수가 와서 그 합계가 만들어져서 올라간 거죠. 그 이후로 노조는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객관성을 의심받는 인사평가로 성과급 지급 등 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심지어는 범죄로까지 인식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어떤 이유에 대한 공정성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냐 이거죠. 인사평가 문제를 두고 강북구 의회는 구청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감사 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이번 소식은 새해 자치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달라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심에 자리한 종로구는 주차장이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왔는데요. 새해에는 동부와 서부 지역을 합쳐 공영주차장 3곳이 새롭게 운영에 들어갑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숭인 공영 주차장입니다. 다세대 주택 주민을 위해 주차 공간 87면이 먼저 완공됐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을 받아 운영했는데 올해 주차면이 확장됐습니다. 기존 87면에서 119면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거주자 주차 95면과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시간제 주차 24면입니다. 평소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주민들에겐 차량 이동이 편리해졌습니다. 항상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주거 환경이 차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골목길에 이제 불법으로 주차를 했는데 편리하죠. 나아지고 편리하고 없을 때는 주차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골목 여기 됐다 저기 됐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불편했죠. 내년에는 공영 주차장 3곳이 새롭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창신 소담 공영 주차장을 포함해 삼청 제1 공영 주차장과 옥인동 공영 주차장입니다. 창신 소담 공영 주차장은 도서관과 청년의 집을 갖춘 복합시설로 운영됩니다. 종로구는 주차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주차장 복합시설 준공을 추진한 겁니다. 주변이 다 주택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하 텃밭이 부분에서 사실 가장 많은 소요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주차장별 특성에 맞춰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주차 수급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좀 저희가 주차장별로 좀 비율을 조정해서 좀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와 시간제 주차면을 혼합해 운영됩니다. 종로구는 내년에 공영 주차장 3곳을 준공해 한부모 가정 등 거주민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지역별 공영 주차장 부지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동대문구는 새해 상반기 행정동인 용신동의 분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분분한 속에 분동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과 신설동이 합쳐져 탄생된 용신동. 3만 8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동으로 동대문구 14개 행정동 중 가장 넓은 1.61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신동을 용두동과 신설동으로 분동하는 안을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내건 이필형 구청장. 지난해 3월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 56%대 반대 44%였습니다. 주민센터 이용 시 거리가 멀고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은 분동의 찬성 이유로 꼽았지만 동 분리 시 일어날 수 있는 혼란과 예산 소모 등을 우려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동대문구가 분동에 따른 신설동 청사 조성으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약 8억 8천만 원. 분동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잘못된 정책을 한번 결정하면 그 후유증은 너무나 큽니다. 또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됩니다. 단지 수장이 바뀐다고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정책을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같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대한 결정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직접 듣고 이필형 구청장은 지난해 이뤄진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거주 인구가 많이 늘었다며 용신동 분동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 증대를 목표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행정동의 분동 및 합동은 인구 밀도와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주민 의견 등을 감안해 추진된다며 다양한 직간접 홍보를 통해 구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만점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 일반고 출신 만점자가 서울에서 나왔는데요. 광남고등학교 서장협 학생의 수능 만점 비결을 강혜진 기자가 만나 들어봤습니다. 광남고등학교 3학년 6반 교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서장엽 학생을 축하하고 함께 학업에 열중하고 노력해온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서장엽 군은 학교에서 멘토멘티 방식의 학습이 입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약한 국어 과목을 보충하는 전략도 남달랐습니다. 논리에 비약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완전히 알지 못했던 개념 이런 거를 이제 멘티 친구가 질문을 해주면서 서로 보완해 나가고 국어를 일단 공부량을 최대한 많이 할당을 하고 그리고 좀 틀렸을 때 약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살펴서 안 틀리도록 가장 주의를 많이 기울인 것 같아요. 전국에서 유일한 일반고 수능 만점을 얻기까지 자유롭게 학업을 할 수 있는 일반고 프로그램이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거를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스터디라든가 뭐 진로 탐색, 뭐 그룹 활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운영이 되고 하니까 다들 열심히 하게 되는 일종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 학습 태도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친구들과 함께 푸는 등 서군의 인성도 칭찬 대상입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친구들이 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장엽이에게 와서 같이 상의하고 함께 배우고 장엽이가 또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지역사회에서도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추구해온 서울교육의 방향성에 서장엽 군이 대표 사례가 됐기 때문입니다. 구청과 협력을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아서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오면 자발적으로 12시까지 본인이 원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또 그날에 마무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의 강남고등학교 여러 일반고의 어떤 성과를 다른 학교들에게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안내도 하고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입수능 전국 만점자 11명 가운데 유일하게 일반고 재학생으로 만점을 얻은 광남고등학교 서장엽 군. 역대 만점자가 진학하던 의대와 달리 서군은 자신이 좋아하는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해 미래 공학 박사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전하며 일반고 후배들도 응원합니다. 강의라든지 다 시도를 해보시고 가장 자신에게 맞는 거를 잘 찾아가지고 그 길로 쭉 밀고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삭막하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따뜻한 이유,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숨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사회에서 오랜 시간 미용 봉사를 통해 재능 기부에 나서고 있는 이들을 HCN 김동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년 넘게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김덕향 씨. 이른 아침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쉼없이 어르신의 머리를 다듬는 순간에도 김 씨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막 예쁘다고 막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귀엽게 막 웃으실 때, 그리고 고맙다고 손잡아 주시고 그럴 때. 김 씨는 10여 년 전 마음 맞는 미용사들과 함께 봉사 모임도 결성했습니다. 사랑의 가위손이란 이름으로 현재 7명이 함께 활동 중인데 한 달에 한 번 어르신을 위한 미용 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봉사 같아요. 너무 보람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하고 너무 반가워서 나 이것도 모르고 그냥 덩들어서 왔는데 너무 좋잖아. 행복하잖아 지금. 우리 나이에 행복이 어디가 있어. 여기서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 베풀 수 있어 행복하다는 미용 봉사자들. 이들의 따뜻한 마음은 갈수록 삭막해지는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크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우선순위를 먼저 봉사를 해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움직이니까. 제가 미용 손 놓을 때까지 할 거예요.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90년대와 2000년대까지 전자제품의 메카로 불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은 많이 쇠퇴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용산 전자상가의 발자취가 전시관에 담겼습니다. 딜라이브 박용 기자입니다.
1980년대 청과물 시장에서 탈바꿈한 뒤 용산 전자상가의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컴퓨터와 게임기 보급,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등장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상가였지만 유통구조의 변화와 개발의 바람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절 삐삐와 PCS 핸드폰이 전 시장에 자리했습니다. 학창 시절 하나씩 가지고 있었을 법한 카세트와 CD 플레이어, 그리고 초창기 퍼스널 컴퓨터와 90년대 PC 통신도 이제는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컴퓨터 옛날 구형들 보니까 살짝 눈물이 나요. 과거 회상하면서 옛날에 처음에 용산 와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픈하고 지금까지 견뎌온 세월들이 그거 보면서 생각이 쭉 나네요. 용산 전자상가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천변에서 청과시장으로, 시장에서 현대식 상가로 변모한 과정을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전자제품 등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시실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물품들이 전자상가에서 다루고 있는 품목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자제품들을 통해서 당시 용산 전자상가를 이용했던 그런 구매자들의 추억을 좀 환기시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근현대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곳. 청과물 시장이 변모했듯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용산 전자상가는 이제 또 한 번의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산 그 국정부지구의 개발을 맞춰서 그 배후 지역은 용산 전자상가 지역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변화의 시대가 왔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전시회나 그런 아쉬움을 저희가 좀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경제 생활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 용산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접속 용산 전자상가 기획전은 내년 9월까지 계속됩니다. 일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시민도 그리고 각 자치구도 새롭게 2025년의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알차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BTV 뉴스 다음 이 시간엔 2025년 새해맞이 내용을 담은 힘찬 소식들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